자, 안녕하세요. 2025 면접 이것만은 꼭 보자 강의를 하게 된 김상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2025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강의고요. 총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연습을 하기 전에 요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은 아마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쓴 책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면접으로 과연 역전 가능한가?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친구들은 당연히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가 조금 모자라거나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일단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해서 아마 지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명목상은 보면은 20에서 50%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실제 비중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네오늘의상 전형을 보면은 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친구들, 즉 1단계 성적을 뒤집은 친구들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면접에서 역전을 했던 친구들의 수를 보면은 22.3%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 22.3%이기 때문에 1단계 성적에서 이제 합격권이 되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 22.3%에 들기 위해서 면접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자, 면접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기출 문제도 분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면접도 똑같습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역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학교가 여태까지 봤었던 기출 면접을 보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 학생부를 보고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면접 여러분들 허투루 연습하면은 만만치 않게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면접 이것만은 꼭 보자. 첫 번째, 면접 준비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지원대학을 분석하기, 학생부 분석하기, 기본 질문 답변 준비하기, 교육청 대학자료 활용하기, 면접 연습 로드맵 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대학 분석하기 편을 먼저 볼 건데 많은 친구들이 보통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지원대학에서 만든 모집 요강이라던가 아니면 이 가이드북을 보지 않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보지 않고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요즘 자료 자체가 잘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든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이 많지는 않잖아요. 최대 6개인데 6개 정도 되는 대학의 모집 요강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집 요강에서 면접에 해당하는 파트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물론 요약된 걸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쯤 지원했던 대학인데 대학에서 만든 모집 요강 파트 좀 보셔야 되고요. 예전엔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를 보라고 했는데 이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보는 이유가 기출 문제를 보기 위해서인데 요즘 워낙 이제 교육청 같은 곳에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잘 정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학 학부학과의 인재상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지원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모집 요강 파트입니다. 당연히 지원대학 입학 홈페이지 가시면은 당연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전형이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봤으니까 당연히 올해도 볼 거야. 혹은 전년도에 안 봤으니까 올해는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이 요강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을 본다면 어떤 유형의 면접을 보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북 굉장히 요즘 좋게 나오거든요. 가이드북에서 면접 파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장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수시 파트에서 모집 요강 누르시면은 가볍게 PDF 파일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면접 평가가 있는데
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공통 질문이 나올 것이고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등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2명이 볼 거고요. 1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나와 있다. 아주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웬만한 인서울 전형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면은 가이드북 웬만하면 다 나오고요. 가이드북은 좀 더 앞에 모집 용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나와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 형식 및 시간, 면접 평가 대상도 나오고요. 면접 평가 순서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제시, 면접 문제 예시까지도 이렇게 간략 혹은 공대 같은 경우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대학에 따라서 면접 기출문제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이드북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재상인데 인재상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또 인재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재는 거의 비슷해요. 특히 학과 같은 경우도 그 학과에 들어가더라도 전과도 많이 하고 복수전공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들의 인재상 자체가 많이 비슷해지고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명목적으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제시한 인재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인재상 정도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인재상에 맞춰서 답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 혹은 우리 학부 최소한 우리 학과가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정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의 학과 홈페이지를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원한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를 보면은 이제 경희대 이 학교 안내를 보시면 돼요. 가시면은 쭉 보면은 단과대학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쭉 나올 수도 있고 경희대학교처럼 바로 이렇게 학과별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국어 국문학과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 국어 국문학과 인재상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중요하고 문학과 문학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어문학에 대한 관심과 역량 중요하고 한문에 대한 소양도 중요하다. 인문학적 소양과 학습도 중요하고 이런 인재를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에서 원한다. 그럼 당연히 면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에서 뽑는 질문들도 이러한 것들과 연관된 것들을 뽑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학 전체 인재상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학과가 요구한 인재상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학생부 분석하기. 대부분의 이제 면접의 질문은 이 학생부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 학생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류 면접의 첫 번째 목표를 진입 파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진입 파악은 이 목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학은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적혀 있는 것들은 100%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짜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물어봤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거나 학생부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 서류 면접은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과목 시험 문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암기해야겠죠. 똑같습니다. 이 학생부 면접의 경우는 여러분들 학생부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아셔야 돼요. 특히 탐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굉장히 학생부에 탐구활동 관련된 활동이 많습니다. 뭐 적게는 한 학기에 30개 이상의 탐구활동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헷갈려서 외우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분석하시고요. 이 기출문제부터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뽑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부에서 이제 봤을 때 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100%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쓴 친구거든요. 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편서풍과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수평 수압 경도력이 증가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생부에 내용이 있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특히 이제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없는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에 있는 어떤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에 없는 그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되고요. 뭐 밑에 보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이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안 나왔잖아요. 그 의견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꼬리 질문에서 그럼 그 의견의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간에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할 태풍의 개수는 적지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태풍의 개수라고 했는데 총 몇 개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냐, 태풍의 수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생부에 없지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면접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학생부 보면은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것들 미인정과 관련된 건데, 보통 미인정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명을 합니다. 왜 내가 미인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살짝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학생부에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본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의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일종의 변명으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변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유는 얘기는 해줘야겠죠. 이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미인정이야. 대부분의 미인정 지각들은 늦게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뭐 버스가 늦게 온 것, 대부분 늦게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늦게 일어났다. 두세 번 정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부터 제가 좀 더 이러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학교에 도착을 한다. 도착을 해서 그걸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30분 동안 저는 독서 혹은 뭐 수학 문제, 영어 지문을 읽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독서량도 많아지고 성적도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내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같이 이야기해 준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동행 같은 경우는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요즘 트렌드 자체는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물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 1보다는 퀘스천 2처럼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물론 퀘스천 1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 규칙 문제를 보시고요.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뽑아내는구나 정도의 트렌드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 세트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적인 용어, 교과 관련 용어, 전공 관련 용어가 많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산패와 산화방지라면은 산패와 산화방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밑줄을 치고 확인하신 다음에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활동 자체가 일단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부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을 면접 며칠 전에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부도 하루에 지금부터 30분 정도는 정독하고 어느 정도에 끝나면은 요약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식이 필요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암기 과목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대로 학생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면접이 일주일 내로 오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좀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학생부 분석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면접에 임박해서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각 활동별로 핵심 사례 추출하시고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혼자 짜보시면 됩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기출문제를 보시고 알맞게 변형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변 어떻게 될까요? 답변을 여러분들이 일단 써주는 게 좋아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에 대한 답변만큼은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답변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면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왜?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처음으로 본 두 명의 면접관 앞에서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외운 거를 토대로
외운 내용을 그대로 연습했던 친구들은 거의 100%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암기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당황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되 작성한 답안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작성한 답안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운 다음에 키워드를 술술 풀어내는 답변 연습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면접 답변하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의 100% 물어본다고 했어요. 특히 그 내용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산화와 환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산화는 무엇이고 환원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해야 되고, SI의 모델처럼 탐구활동에서 뭐 특이한 이름이 있는 거라면은 이 모델에 대한 정의, 이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 혹은 여러분들이 이용했었던 탐구 사례를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학생부 말고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원 동기, 자기소개, 장단점, 마지막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올해 시사 이슈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학생부의 내용을 시사 이슈와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꼬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답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 특히 중요한 활동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면접관이 이런 꼬리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답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통 꼬리 질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자, 수학과제 탐구 과목에 레이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퓨리의 변환이 언급됐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퓨리의 변환에 뭔가 물어보겠죠? 그럼 답변하다가 이 퓨리의 변환을 레이더에서 뭐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면접관 다시 꼬리 질문해서 그럼 어떻게 레이더에서 퓨리의 변환이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용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답변 중에 분명히 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당연히 면접관은 왜 수학적으로 중요하죠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쭉 답변을 하다가 당연히 그에 이어서 수학적 증명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즉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답변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다행히 아는 게 나오면 다행인데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엄청나게 당황을 한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마련한 답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분석할 때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 꼬리 질문은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또래 상담 동아리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동아리를 물어봤죠.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후에 아들러의 이론을 공부하는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낸 거야. 여기서 끝냈다는 건 뭘까? 자, 면접관님들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저에게 꼬리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면접관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러 이론이 무엇인가요?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끄집어내도록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활동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면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교과 지식 전문 용어에 대한 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활동 관련은 동기와 성장을 답해야 되고요. 교과 지식과 전문 용어는 그거와 관련된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내용, 특히 어떤 주장에 관련된 물어봤을 때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와 사례까지 물어보는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활동의 내용 들어가는데 동기와 성장 포인트가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이런 거 만약에 활동을 물어보면은 이 면접관들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량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부에 있는 걸 그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답변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활동에 대해 물어봤으면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활동 때 내가 어떻게 지적인 성장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꼬리 질문 같은 경우에 뭐 어려운 점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하면 되는 거고, 독서가 있으면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교과 지식을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 프랑스 문학작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프랑스 특정한 문학작품을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지, 이 작품 활동에 대한 분석 활동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탐구 활동을 연계됐는지를 물어보시면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꼬리집을 만들었지. 그 이외에 연계되는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래밍 시간에 실패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토대로 내가 다음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당연히 그 다음 활동은 학생부에 적힌 활동이 돼 당연히 꼬리짐으로 이어지겠죠. 그 활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하기 쉬운 꼬리 질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련된 연계 활동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답변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책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책을 다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책을 물어봐요. 이 면접관들도 뭐 탐구활동에 연계된 책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셔야 돼요. 즉 책의 내용을 답변하기보다는 내가 왜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내가 어떤 성장을 했고 이러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죠.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리짐이 따라올 건데 그 꼬리짐이 여러분들이 대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지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탐구 활동과 연관이 되는데 이 교과 지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개념을 얘기를 못한다? 그럼 굉장히 치명적이돼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 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 그럼 너는 이 개념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답변을 못해? 그 탐구 활동의 진위조차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도 모른다고 하는 지적인 영역에 대한 역량도 의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나와 있는 특히 전공 관련 교과 지식이라든가 전문 용어는 확실하게 개념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칸트의 연구평화론이 제시되어 있으면 칸트의 기본적인 철학 아셔야 되고요. 연구평화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형회계 분석이 나와 있으면 현행회계 분석의 개념, 대표적인 사례 혹은 이걸 활용했었던 활동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벡터가 나오면은 벡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벡터를 활용한 항공기에 적용된 사례도 아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활동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사, 이슈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회, 여러분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토론회에서는 펼쳤던 주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주장을 했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답하기 편해요. 근데 이렇게 역으로 학생은 A라는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B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주장했었던 내용을 우기기보다는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주장이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넓은 마음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주장한 A만이 맞다라고 우기기보다는 B의 내용도 옳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에는 이유도 얘기해야 되고 이유만 얘기하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사례까지 얘기해주면 좀 더 멋진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관련 질문 나오면은 왜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이유를 얘기하겠죠. 이유를 얘기하고 이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까지 얘기하시면 좋고요. 자, 미디어학과 미디어와 관련된 OTT 서비스와 관련된 만약에 탐구 활동을 했다면 이 탐구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현재 OTT 서비스의 문제점이라던가 혹은 현재 OTT 서비스의 근황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사와 연결해서 답변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질문자 답변 준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었던 암기라고 하는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답변을 모두 외워서 외운 걸 그대로 답변하려고 연습하지 말아라. 왜?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말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청과 대학자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구하셔가지고 연습하면 좋은데 구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또 친절하게 강의 맨 마지막에 QR코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마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들어가셔가지고요, 자료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운받기 편하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링크 걸어놓은 곳에 가셔가지고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면접 연습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연습하기는 일단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목소리와 자세 연습입니다. 이 목소리와 자세 연습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소리와 자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되고요. 자세는 바른 자세로 답변하는, 앉아서 답변하는 그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고든 자세, 소리가 작은 목소리보다는 소리가 조금 큰 목소리가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생각보다 떠는 친구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면접 연습을 시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떨지 않지만 특히 이제 긴장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다리를 떠는 친구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감점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를 떨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동작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세는 가지런히 살짝 주먹을 쥔 채 무릎에 올려놓는 게 기본 자세긴 한데 답변을 할 때만큼은 너무 부동 자세만 보면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이니까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하는 것도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할 때 너무 분잡스럽지 않은 자세면 돼요. 그렇죠? 분잡스럽지 않게 약간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다 보면 너무 이제 내용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 태도라든가 목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도 연습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모습은 반드시 녹화를 떠서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더라도 점점 하다 보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도가 빠른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생각보다 느리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목소리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목소리가 높낮이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상시 목소리보다는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목소리보다는 아무래도 큰 목소리가 면접관이 봤을 때는 듣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연습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목소리의 속도, 목소리 크기 조절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맨 처음에 이제 면접 연습할 때는 혼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하는 게 스타팅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일단 웬만하면 집에 전신 거울이 있으면 전신 거울 앞에서 하는 게 좋고요. 전신 거울이 만약에 없는 친구라면 이참에 하나 정도 구매해도 좋으면 될 것 같아요. 호빵 같은 데 가면 2만 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신 거울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면 좋고요. 이 모든 면접은 앉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 연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할 때는 앞에 인형이라던가 반려동물을 두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식처럼 보입니다. 반드시 혼자 연습하건 친구랑 연습하건 간에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한 모습을 반드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저렇게 분잡스러웠나? 내가 손을 저렇게 많이 흔든다고? 내가 다리가 저렇게 흔들린다고? 내가 저렇게 머리카락을 많이 만지나? 이런 모습들 평상시에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니까 이번 참에 보시면 우리 면접을 이번만 하고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졸업할 때도 할 거고 취업할 때도 할 거기 때문에 이참에 기본적인 면접 자세를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는
첫 번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혼자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고 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한 다음에 친구들과 하는 것도 좋아요. 자, 친구 한 명보다는 보통 대부분의 면접이 2명의 면접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친구 2명을 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실제 사람을 앞에 두고 연습하기 때문에 시선 처리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비슷한 지원학과라든가 계열 친구들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다른 학과, 다른 계열 친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본인을 포함해서 3명으로 이루어진 파티를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녹화하셔야 되고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고 대답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마지막까지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7번 중요합니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웃기죠,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연습을 하는데, 하지만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장처럼 책상 2개, 그리고 앞에 의자 놔두고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연습을 할 때 이 학생부를 바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학생부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지 만들었잖아요. 만든 질문지를 주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고 질문지를 만들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처음부터 연습한 질문 있죠? 그 질문들을 한 20개 정도 뽑아가지고요. 아예 그 질문지를 주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만들 때 당연히 전년도 면접 후기를 활용하시고요.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질문을 만드시면 되는데 제발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친구들과 연습도 하고 또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분명히 연습을 해줄 겁니다. 뭐 담임 선생님이든 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접 연습을 할 건데 요것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거의 뭐 실제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보는 9월 모고의 느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과 하는 면접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최종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좀 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나중에 하는 거를 조금 제가 추천드려요. 자, 선생님과 연습은 굉장히 좋고요. 실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번 하셔야 돼요. 부탁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거거든요.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나서 한 번 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2번째 연습은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시간을 내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무료 봉사로 하시는 건데 시간 내서 피드백을 준 데가 다음에 안 돼 똑같아.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고요. 그 면접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의를 다해서 해주지 않으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과 하는 면접은 마지막 리허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제시문 면접이에요. 이 제시문 면접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학생 스스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시문 면접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제시문 면접을 혼자 준비하기 힘든 친구들은 차라리 학원의 도움을 받아라.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그 학원에서는 제시문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낫기는 해요. 하지만 학원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붙고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제시 문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 혼자 준비한 친구도 상당히 많이 붙고요. 학원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붙느냐? 아니에요. 떨어진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예요. 제시문 면접 학원을 간다고 해서 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고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시 면접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보통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 뭐가 나올지는 대충 알고 들어갑니다.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모른 채 들어가요. 면접을 하기 전에 10분 전에 제시문을 줍니다.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까지 실제로 줘요. 2-3 문제 정도. 그리고 그 2-3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 줍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들어가서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글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의 용도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답변에 대한 연습도 시켜주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준비하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예시 문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재시문 면접은 논술과 좀 비슷해요. 논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혼자서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만든 논술 문제를 좀 이용해서 답변을 하는 걸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회도 비슷하고 논술과 진행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재시문 면접은 벼락 치기가 안 돼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학생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약간 이제 머리가 똑똑한 친구 같은 경우,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시된 재시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뽑아내주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글을 잘 읽고 그 주어진 글 내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끄집어내는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학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친구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링크 있죠. 링크 안에도요. 재시문 면접 기출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다운받아가지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QR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쵸? 휴대폰으로 QR코드 되시면 이 밑에 있는 대학교와 관련된 면접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서울여대 면접 영상 2개는요. 저는 다른 학교라던가 학과 친구들도 보면은 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 보시면은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해당 대학에 관련되는 영상을 보시면은 면접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대 면접, 광운대, 명지대, 당대 면접도요.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이었고요. 자,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